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 창작 스토리 6부작, 태권 V, 신태권,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그 녀석이다. 연구개발팀에 근무하는 최태풍, 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유학파로 연구개발팀에 들어오자마자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무려 3건이나 대박을 터뜨린 회사 내 최고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태풍.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지나가는 곳마다 가히 허리케인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여 태권에게도 항상 까칠하게 느껴지는 녀석이다. 모델 뺨치는 외모에 짙은 눈썹으로 특징 지어지는 얼굴은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서구풍의 스타일로 강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한다. 대사를 지낸 아버지의 짱짱한 집안 배경 또한 태풍의 강도를 더욱 세게 가져간다. 태풍과의 일전은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최대의 일이라는 것을 태권은 직감한다. 쉽지 않은 게임,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임임을 안다. 그날 이후 가람을 대하는 태권의 태도는 급속히 바뀌어 갔다. 명령과 지령에 따라 움직이던 수동식에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전자동 오토 시스템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는 과정에 일상의 일들 또한 많은 것이 바뀌어 갔다. 이태리풍 식당에서 돼지갈비집으로, 와인에서 소주로, 뮤지컬 공연장에서 노래방으로 모든 것이 태권의 직감과 느낌대로 움직였다. 가람도 새로운 분위기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권은 가람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가람은 태권과 태풍 모두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한다. 태풍과는 부모님끼리의 친분 관계로 오래전부터 알아왔는데 묵시적인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오다 태권을 만난 후 혼동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쉽게 결정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가람을 가운데 두고 태권과 태풍에 서로 밀고 당기는 줄 달리기는 끝없는 평행선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권과 태풍은 혈전의 그날을 맞이한다. 가람의 아버지 한라봉으로부터 호출 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집에서 같이 저녁이나 간단히 하자는 말씀이었지만 태권과 태풍은 사윗감을 뽑는 최종 면접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한라봉은 세계대학교 미래환경공학부 교수다. 그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복잡해져가는 미래의 도시 환경에 어떻게 인간의 생활이 잘 어울려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년간 연구한 환경공학 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사람이다. 미래환경공학부는 작년에 그가 이 학교로 오면서 새로 신설한 학부로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미래 환경을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다. 아무튼 한 교수는 인간과 환경의 이상적인 조화를 꿈꾸며 최고의 정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로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미래환경협회 인터내셔널 퓨처 인바이어런먼트 인스티튜트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세계환경포럼의 한국 대표로 매년 참석하여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연설을 하곤 한다. 아무튼 그의 머리에는 항상 미래 지구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관심이 크다. 가람은 한라봉 교수의 3녀 중 막내다. 윗딸 둘은 외국으로 이민가 살고 있고 한 교수가 2딸년 본 지가 10년이 넘었다. 가람의 어머니가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람은 어쩌면 한라봉 교수의 마지막 낙인지도 모른다. 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당시 대사의 아들 태풍을 미리 염두에 두게 된 이유는 바로 막내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보여진다. 아무튼 한라봉 교수는 막내딸의 신랑감을 고르는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정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한번 봐달라는 가람의 고민을 듣고 한 교수는 누가 더 적합한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오늘 모임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식탁에는 조촐한 저녁이 준비되었다. 한 교수와 가람이 안쪽에 앉고 태권과 태풍이 나란히 바깥쪽에 앉았다. 태풍이 가져온 고급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태권이 동네 마트에서 구입한 민속주, 한국의 푸른 아침으로 반주를 곁들였다.
태권은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이 선택된 것이 마치 승리를 쟁취한 양 뿌듯함이 느껴졌다. 몇 순배의 술이 돌 동안 별 말이 없었지만 태풍은 대사를 지낸 자기 아버지 얘기를 끄집어내며 시동을 걸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연구에 발한 신제품에 대해 자랑까지 화려하게 말을 이어갔다. 식사가 끝날 무렵인데도 한라봉 교수는 별 말이 없었다. 카람은 아버지의 이러한 느긋한 태도에 오히려 긴장하고 있었다. 한 교수가 입을 뗀 것은 식사를 막 마치고 커피가 들어올 무렵이었다. 긴장감이 돌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자네들 할리퀸 개구리에 대해 들어봤나? 너무도 뜻밖의 말이었다. 태권과 태풍은 면접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 준비한 예상 문제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느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내 딸과 결혼하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냐는 등 이런 기본적 질문에서부터 요즘 국제 경제나 국내 정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나 이런 준비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 첫 발언인 것이었다. 한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할리퀸 개구리는 코스타리카 산악지대에서 약 100만 년 동안이나 살아온 개구리야. 이 개구리는 오랜 세월을 어떠한 자연 환경에서도 훌륭히 적응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 그런데 과학자 75명이 최근 연구조사한 결과 현재 중남미에서 있던 할리퀸 개구리 110종 중 약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이야. 왜 그럴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자네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네. 시간은 2주일 줄 테니 2주 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에서 만날세.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지 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숙제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태권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건 태풍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사위를 뽑는 선보는 자리에 개구리 운운하며 해답을 가지고 오라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2주간 주어진 시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랐다. 한라봉 교수의 질문의 핵심을 찾은 것은 태풍이 먼저였다. 창작 스토리 6부작 태권브이 신태권 2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를 기대해주세요.